두 분은 왜 우리에게 질문 안 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질문할 거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청중들이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턴 선생님들이 좀 몇 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턴이신 분들 손 들어보겠어요? 의과 인턴들. 손 없죠? 네. 조금 좀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본인 느끼는 얘기라든지 오늘 좀 고민하는 얘기 뭐든지 좋으니까 여기 이재현 자매부터 한번. 여기 이재현 자매는 지금 고려대 졸업했고 지금 고대병원에서 인턴하고 있고요. 일어서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질문거리는요. 저도 지금 인턴하면서 과 선택에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결정할 때 저는 되게 공부가 재밌는, 그러니까 거기 과에서 하는 내용이 재밌는 과는 내 과인데 분위기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게 저한테 맞는 과는 지금 막 맛집과에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막 되게 예쁨 받고 이러니까 와 이러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마음이 되게 막 그렇게 기울고 있는데 이런 때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공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보고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일이 힘든 건 참아도 분위기가 안 맞는 거는 참을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호준 선생님께서 의견을 예. 두 가지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근데 저도 외과를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내과는 저것들끼리 막 싸우고 우리 학교가 내과는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단합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오니까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 사는 세상이 다 찢고 뽑고 뭐 싸우고 있는 부분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 외과를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펠로우 할 때 그걸 좀 발견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나중에 또 변화될 수도 있고 또 그 공부를 더 깊이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지금은 되게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외과를 하면서 이제 1년차, 2년차 때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막 야단 맞고 잠 못 자고 막 근데 야단 계속 치고 그런 이제 콜로스 되면 막 계속 야단 맞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6년차가 되니까 좀 제가 로딩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게 되고 환자 수술도 좀 직접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고 거기서 제 적성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턴 때 그 모든 것을 이제 발견해서 들어가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또 그게 현실이고 답이 오네요. 청중 중에 한 분한테만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한양대학교 지금 인턴이시나요? 네. 자기소개랑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인턴하고 있는 정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시들한 과는 정해놨고요. 병원도 가고 싶은 병원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흉부외과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중에 교수가 안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나중에 그러면 정말 교수가 못 되면은 그 4년 동안 아니면 펠로우 합치면 6년, 7년 동안 공부한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그때 너가 그 회의감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겠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주변에서 그것도 많이 걱정돼서 근데 하고 싶은 건 정말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만 해가지고서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이런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솔직히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들로서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저도 CMF에서 흉부외과 의사를 흔히 보지를 못해가지고 한 명 알긴 한데 그 친구들이 안 하고 있어서
혹시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 흉부외과를 하고 있는 좀 아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기정 선생님. 아, 이 선생님. 예,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김영철 선생님 통해 가지고요. 예. 그 선생님을 좀 영국에 따로 있어요. 연결을 해가지고 너무 고난해 주세요. 들어올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별도로 오늘 아, 예, 예. 도움을 이제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저기 이상 선생님. 이상 선생님한테 또 예. 일반적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동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 흉부외과 제도하고 그다음에 의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은 상당히 그 재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수술만 하겠다 앞으로 평생. 그러면은 조금 다르지만은 실제로 이제 저희 동기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 모든 걸 다 하는 개원해서 그러니까 개원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지만은 오히려 지금이 더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그런데 이제 수련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그거를 이게 현재 본인이 너무 좋아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 일만 할 수 있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내과 하시겠다는 분도 사실 분위기는 잠깐이고 그 수련 분위기는 오히려 사실은 인턴 할 때는 다르고 전공할 때가 달라요. 인턴 할 때는 아주 잘해주지만은 전공의 할 때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죠. 전공의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힘들게 해야지 많이 배우니까. 그리고 전공의 할 때는 힘들게 해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전공을 시킬 테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 걸로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피부과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할수록 피부과를 알수록 피부는 사실 단순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이 많을수록 치료가 훨씬 잘 될 수 있는 그런 과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피부 치료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식이 많을수록 훨씬 쉽게 치료하는 그런 과 특성을 봤을 때 내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의사가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충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지상 중계로도 얘기가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딱 뭐 매칭이 잘 되지 않더라도요. 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꼭 이런 선배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은 최대한 다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CF 사람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공을 다 망라할 수 있거든요. 혹시 뭐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뭐 직접 오늘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누가의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선배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의, 한, 간 얘기는 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치과 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원치훈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치훈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길을 좀 설명해 주시고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길을 선택하실 때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여기 있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범 답안을 말하라고 하면은 믿음 안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또 사실 또 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믿음대로 좋은 결정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았지만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영광스럽고 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같은 이제 의료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분들이 이 시대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같이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연령으로 따지면 넉넉히 한 30년 정도 또 이렇게 갭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동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쭉 들으면서 좋은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제랑 상관없는 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서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과연 믿음 안에서 결정을 했는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준비 없이 했느냐, 이것만이 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주제는 그 결정한 다음에 나는 과연 그 결정한 소원한 대로 혹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가 중요한 것 같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후배님들이 묻는다고 하면은 믿음 안에서 무리가 없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야곱같이 자기 욕심껏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내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와 더불어서 독특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정혜인 자매께서는 그러니까 요걸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한 입장일 텐데 의과 쪽도 퍼블릭헬스를 선택하는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치과에서는 더더욱 없어서 저는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보건학 계열을 선택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고민들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방치과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헬스 쪽을 하고 있고요. 왜 오게 됐냐, 왜 이 길을 선택했냐, 이렇게 이제 미리 질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써왔거든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 우선은 딱 졸업했을 때, 졸업하기 전에 원래 제가 예과 때부터 좀 북한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별 정보도 없고 뭐 구체적인 걸 아는 것도 없고 한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북녘사랑 가서 이제 선생님들 많이 만나면서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제보건 모임에도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끌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가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치과대학을 다닐 때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였고 이 관심은 이 관심이고, 이거 둘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고작해 한번 WHO 오랄 헬스 파트 들어서 읽으면 다 맞는 말이고 그런 말인데 뭐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또 거기 있는 일들은 거기 있는 일들이고 저는 여기 있고 저랑 너무 먼 일들이라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예방치과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신 분도 없었어요. 근데 괜히 그냥 제 생각에 왠지 예방치과 가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구체적으로 딱 본과 4학년 그 시점에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보면은 일단은 제가 졸업하고 나서 공부는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임상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공부는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꼭 임상이 아니어도 나는 연구만 하고 살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환자 가끔 만나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원대생 진료실에서 이제 막 환자분들 보면서도 그것도 참 재밌기는 했지만 그게 뭐 되게 싫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 혹시 치과의사로 살면서 평생 연구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오지랖이 정말 넓거든요. 오지랖이 넓어서 가면은 막 다 걸리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근데 치과는 오지 않는 분이 오는 분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 2층, 3층을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뭔가를 할 때 그게 치과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의 구강 건강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려면 사실은 제가 벌어서 제가 투입하는 방법밖에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방치과를 하다 보면은 혹시 그런 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좀 대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만약에 졸업하고 바로 저희 집안의 생계를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 같이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좀 대책 없는 마음이었던 거라고 저 이제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수련은 받고 누구나 대학원은 가기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긴 했었어요. 아, 역시 쓰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겠고, 근데 그 선택할 때 제일 고민했던 거는 첫 번째는 근데 가방끈이 그려지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연구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계속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또 제가 그때 CF에서 영향 받은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되게 안타깝지만 싫어하게 된 말들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큰 영광 돌리고 이런 말들,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거 굉장히 곱게 들을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공부도 하면 좋은데 지금 치과대학만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의 긴 시간을 내 공부에 할애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좀 묘한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고, 또 하나 더는 그 본과 4학년 때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예전에 생각하기에는 구조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올라가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바꾸겠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구조에 완전히 편입이 되고, 올라가서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간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기존의 구조에다가 이렇게 던진 달걀들이 있잖아요. 그 천개만개의 달걀들이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어떤 분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예방치과 간 거는 되게 독특한 선택이고 기존 구조를 파괴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교에 몸담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구조 친화적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랬는데 이제 결국 결론은, 그러니까 언제나 내 안쪽에 장착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오케이, 누가 봐도 오케이, 어디를 생각해도 정말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결정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건 또 그냥 제 욕심이고 나중에 안 될 때를 위한 변명이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거, 그때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 시험해봐서 알라고. 그러니까 학생 때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딱 그 자매의 그 모습 살았었는데, 그거에 한계도 많이 느끼고 해서 한번 이게 가장 좋으리라는 그런 확신은 잘 서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거, 좋을 것 같은 거 한번 해보지. 사실은 제가 선택할 때 제 의식에는, 무의식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기적으로 선택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되게 희생적이라거나 아니면 희생적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시진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이 힘들었고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숫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전 예방치과 할 때 이렇게 우식증을 예방하는 곳이라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큰 거를 막는 거라서 비용 효율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원래 치과가 굉장히 비싸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진료를 제공하는 건 어려우니까 생기는 걸 막는 게 제일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간 거였는데 이게 통계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숫자를 굉장히 친하게 다루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좀 약간 기특해 했고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숫자 있는 곳을 왔어? 이러면서 좀 좋아했고, 그리고 뭐 되게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 어려운 면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되게 너무너무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그것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게 제일 재미는 없지만 그 말밖에 드릴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보충. 예. 주연서 예. 여러 선배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주제랑 상관없는 말씀을 또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야 소명감이랑 연관된 문제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분들한테 꼭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나눠야 될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생각이 나서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이것이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료인이 앞서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가족의 일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가서 어느 학교 이런 학생의 딱지를 떼고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한의대를 졸업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이제 살아가겠지만은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다 벗을 그러한 딱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설득의 중요한 면이 아닌가. 사실은 저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꽤 모험 답안을 내 스스로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평생 아마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믿음의 식구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이런 것을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의료 윤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어디서 무슨 전공을 하든지 간에 이제 결국은 어디 나가서 개원을 하시든지 공직으로 있든지 국민들을 갖다가 의료라는 것을 통해서 섬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료 윤리와 관계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귀중한 모임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래간만에 나와서 분위기 맞는 소리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요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직업이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근본적인 것 아니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근데 우리 의료 영역에서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각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잘하면 되겠죠. 교수님이든지 공직이든지 개원을 하고 있든지.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 이외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이 시스템 제도를 갖다가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데서도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서로 감사하는 관계로 과연 내한테 오시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만들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의료의 공익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관심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후배님들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치과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그런 전공을 선택해서 지금 어떻게 그렇게 개원하고 있습니까?
사실 조금 여러분들께 여기서 솔직히 창피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대접 좀 받을까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는 면도 분명히 저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신앙 안에서 솔직히 저 자신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극복해 나가려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데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했는 길은 남을 섬기는 길인데 높아지려는 길을 통해서 나이가 뭔가 직업적인 소명감을 갖다 붙여서 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잘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러한 아픈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만 잘 극복이 되면 어떠한 길을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